리테일 3사 2025년 3분기 누적 실적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CU의 상품 회전율을 높게 평가하며 세븐일레븐 손익분기점 매출액 달성을 위한 공고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액이 적은 순서부터 표현을 했습니다. 세븐일레븐 CEO GS25C 이 순입니다. 세븐일레븐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조 6천억 원대, CU는 6,600억 원, 6조 6천억 원대, GS25는 8조 8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재고 자산이 근데 세븐일레븐이 매출이 작은데도 제일 많이 비율적으로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CU가 18.3%로 가장 낮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세븐일레븐이 영업손실 442억 원이 나왔고 CU는 1669억 원 영업이익, GS25C는 2358억 원이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CU가 이 GS25보다 영업이익률이 2.5%로서 0.2% 낮네요. 세븐일레븐은 뭐 적자 행진이고요. CU가 매출 이익률이 가장 낮음에도 매출 이익률이요. 여기에서는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다. GS25가 영업이익률 2.7% 가장 높다. 원가회계 관점에서 GS25가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CU가 가장 낮은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먼저 부원 설명을 해봅니다. 스루풋 회계로 읽힌 내용을 보면은 매출 재료율이 뭐 상품 매출원가나 거의 동일한 개념인데요. 세븐일레븐이 매출원가가 제일 높죠. 매출 재료비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중간선이긴 합니다. CU가 높아요. 그러면 마진율이 가장 작되는 데가 CU가 되겠습니다. GS25는 가공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T 나누기 5의 생산 속으로 비교를 하면은 세븐일레븐은 0.95, 1 이하면은 적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CU가 1.16, 그 다음에 GS25가 1.11이니까 스루풋 관점에서는 CU가 가장 높은 경영 성적을 냈습니다. T5 나누기 5의 생산성 관점으로 CU가 실적 1위입니다. OE율 15.7%로 가장 낮죠. OE율 15.7%. 그렇다면 운영경비 오율이 낮은 OE는 무엇일까? CU가 좀 더 진행을 해보죠. 비교를 해봤으니까. 재고자산을 보면은 상품 회전율을 여기다가 미리 표현했는데 3분기까지 CU가 25.9%. 이거 하나 뭐 보면은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이거 10회전했기 때문에 저는 적자 났다고 그렇게 감히 주장합니다. 재고가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무슨 수를 내야 될 거예요. 세븐일레븐이 적자를 벗어나려면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재고 보충 시스템을 도입해서 상품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지 않는다면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CU 경쟁력은 높은 회전율이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경험에 의한 예측이 아니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인 가정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성분 비교를 해보면은 비성분 쪽에서는 원래 제조비라면은 이제 가공 비율을 가지고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차이점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것인데 이 표 자체로는 뭐 그닥 큰 어떤 그 이슈를 좀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나중에 비교를 위해서 상품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과 이것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명세하고의 차이를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A 상품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여기 구현해 놓는 것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가치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 세븐일레븐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그냥 CU 일치하고 GS25도 일치를 합니다. GS25는 저장품까지 재고자산의 변동액까지 넣어가지고 4,300만 원은 요거는 저장품이 되겠습니다. 제 저장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 표준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총 상품 비용이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일치하죠. 현금 흐름표 세븐일레븐에 문제가 있습니다. CU 일치하고 GS25인데 세븐일레븐을 제가 현금식으로 읽어보죠. 현금이 491억 원이 나갔는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그 49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어요. 7천만 원의 재고가 어디서 공짜로 생겼는데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아야 되는데 환입 금액이 무려 20억 8,4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현금 흐름표에.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증가액도 동일하게 확인이 되니까 이것은 현금 흐름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있는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재무 상태표의 증감액이 이게 장부 가격이 아니라 취득 가격으로 그 위에 거를 취득 가격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거 현금 흐름표를 장부 가격으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죠. 어쨌든 세븐일레븐은 이렇게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합니다. 또 상품 회전율이 낮은 기업이 현금 투명성에서도 불투명하다는 게 이렇게 좀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세븐일레븐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고 회전율도 높고 재고 보충 시스템을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이 경영진들 제가 오나라면은 대거 물갈이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인원이 작으니까 세븐일레븐이 금액상 제일 작게 나갑니다만은 인당 평균 임금을 예상을 해보면은 6,680만 원, CU가 가장 낮아요. 6,200만 원꼴, GS25C가 7,130만 원꼴입니다. 그러면은 CU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높은 재고 회전율을 보이는 것은 뭐겠냐? 직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재고 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저는 그래서 CU가 경쟁력 1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는 매장은 많고 규모는 큰데 대규모에 의한 비능률적인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죠. CU가 근데 외국에서도 몽골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잘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에도 그 편의점 많이 내고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하나로 끝난다고 그랬죠. CU가 25.9회전, 26회전, GS가 18회전, 세븐일레븐 10회전, 세븐일레븐은 이대로 가면은 망하지 않겠냐.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안 망하려면은 상품 회전율을 획기적으로 상승시켜라. 안 팔리는 악성 재고를 재고 실사를 해서 정리해가지고 과감히 하루 적자를 왕창 내가지고 그것을 글쎄요. 안 팔리는 물건 폐기할 만한 성격은 아니지만은 뭔가 수를 내야죠. 폐기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재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매장마다 그 소형 창고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구매에서부터 뭔가가 이게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재고 회전율 단순히 올려라고 해서 올려지는 게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경영 혁신이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고 실사를 확실히 해가지고 악성 재고부터 추출해내라. 그 다음에 결정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세븐일레븐은 비상장 기업이라서 남들이 잘 안 쳐다보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분석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본 거면은 이 역방향이라서 분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 것은 세븐일레븐 하나뿐이었고요. CU는 투명회계 가정 해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GS25도 투명회계 가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거는 좀 못 알려주겠다. 뭐 이런 거는 뭐 상품 가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하는데,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담배 가격 크게 변하지는 않아도 담배 가격, 라면 가격, 쇠주 가격 뭐 좀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거 대표로 해서 좀 얘기, 그리고 자기네들이 특산으로 먹는 거 뭐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해주면 어디 변나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역시 상품 재고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세븐일레븐은 그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세븐일레븐이 4조 8천억 원대, CU가 8조 거의 3천억 원대, GS25가 11조 원대를 할 것 같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예측이 아니고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4조 8천억까지 팔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경우 지금 연간 상품 회전율이 세븐일레븐이 가장 낮죠. 그래도 한 15점까지 좀 올려보자. 이렇게 되면 운영경비 빼면은 그래도 한 1,000억 원 남는 거로, 그 CU는 36회전 하면은 2,647억 원 남는 거로, 그 다음에 GS25C는 24회전을 한다면은 3천억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좀 1, 2, 3위가 1, 2, 3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아요. 어, 주식 주가 비교는 그 CU가 11만 2,500원이고 GS25가 22,500원인데 PBR로 비교를 해보면은 CU가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CU가 경쟁력이 가장 많고 돈을 좀 장래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 하나만 대라. 핵심적인 거 재고 회전율이다 이 말입니다. 재고 회전율. 오늘도 내일도 저는 재고 회전율 하나만 가지고 재고 한 놈만 팹니다. 저는 재고 한 놈만 팹니다. 뭐 다른 것도 경영 요소가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골든 회계가 미래의 그 골드 게이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